식후 졸음 혹시 지금도 그냥 넘기고 계십니까? 점심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눈이 감깁니다. 밥숟가락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몸이 무거워지고 소파에 잠깐 눕고 싶은 마음이 밀려옵니다. 처음엔 오전에 좀 무리했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났습니다. 63세 이종수 씨도 똑같았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지내다 보니 점심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거실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1시간, 길면 2시간. 가족들은 그러려니 했고 본인도 나이 들면 다들 이런 거겠지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식후에 많이 졸리셨죠? 그게 신호였습니다. 이종수 씨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라고 나이 탓이라고 수년을 넘겼는데 그 졸음이 몸이 보내는 경고였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후 졸음은 50대, 60대, 70대 중장년층이 가장 흔하게 겪으면서도 가장 많이 그냥 넘기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졸음이 혈당, 혈압, 그리고 심장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눈이 감기거나 몸이 무겁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최근 몇 달 혹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식후 졸음이 왜 생기는지, 어떤 신호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점심 이유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식후 졸음을 그냥 넘기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밥 먹으면 원래 좀 졸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식사 후에 약간의 나른함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졸음이 짧게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거나 매일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소화 반응이 아닙니다. 이종수 씨는 처음에는 식후에 20분 정도 눈이 감기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1시간이 넘도록 누워 있어야 했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했습니다. 낮 시간 내내 머리가 무겁고 뭔가 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혈당 수치가 경계선을 넘었다는 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후 졸음이 심해지던 시기와 혈당이 오르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식후 졸음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심하거나 매일 반복된다면 반드시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이 증상이 혈당 이상, 혈압 문제, 심혈관 부담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졸린 게 아니라 몸 안에서 무언가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다음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오릅니다. 혈당이 오르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쓰이게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혈당은 식사 후 2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른 뒤 급격하게 내려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를 때 뇌는 갑자기 과잉 에너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혈당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 뇌는 에너지 부족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급격한 변화가 극심한 졸음과 무기력감으로 나타납니다. 흔히 밥을 많이 먹어서 졸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당이 오르내리는 속도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식후 졸음이 심해집니다. 이종수 씨의 식습관을 들여다보면 이 구조가 보입니다. 그는 밥을 빠르게 먹는 편이었습니다. 반찬보다 밥을 먼저 국과 함께 빠르게 넘겼습니다. 식사 시간이 10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습관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식후 혈당이 급락하는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매일 점심 후 찾아오는 극심한 졸음이었습니다. 피곤해서 졸린 게 아니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서 뇌가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50대 이후에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속도로 밥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쉽게 생기고 식후 졸음도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후 졸음이 심해지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식후 졸음을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은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이 계속해서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슐린의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르고 식후 졸음은 더 심해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식사 속도와 식사 순서입니다. 빠르게 먹으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릅니다. 음식이 천천히 소화될 시간 없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밥과 국을 먼저 먹는 습관도 혈당을 빠르게 자극합니다.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뒤이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반면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려져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식후 졸음도 훨씬 줄어듭니다. 이것이 최근 건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식사 순서 조절의 핵심입니다. 이종수 씨는 평생 밥을 빨리 먹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점심시간이 짧아서 퇴직 후에는 그냥 원래 습관대로 먹었습니다. 반찬보다 밥과 국을 먼저 빠르게 10분 안에. 그 습관이 수십 년간 반복됐고 50대를 넘기면서 식후 졸음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경계선을 넘은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식사 습관이 서서히 쌓인 결과였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느낌이 없습니다. 뚜렷한 통증도 없고 눈에 보이는 증상도 없습니다. 식후에 좀 졸리다, 나른하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수년간 반복되면 몸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쌓이고 있습니다. 식후 졸음을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은 자율신경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신경계가 번갈아가며 작동합니다. 활동할 때 작동하는 교감신경과 쉬고 소화할 때 작동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문제는 50대 이후 자율신경의 균형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제때 전환되지 않으면 식사 후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동하거나 오래 지속됩니다. 졸음이 짧게 끝나지 않고 한두 시간씩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율신경 불균형은 수면장애, 소화장애, 혈압 변동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수 씨는 퇴직 후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졌습니다. 기상 시간도 식사 시간도 잠드는 시간도 매일 달랐습니다. 몸의 리듬이 흔들리면 자율신경도 함께 흔들립니다. 식사 후 졸음이 심해진 데는 혈당 문제만이 아니라 이 자율신경 불균형도 함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의 누적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 졸린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연결고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식후에 유독 심하게 졸린 게 밤 수면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가 더 쉽게 생기고 자율신경 전환도 더 불안정해집니다. 즉 잠을 제대로 못 잔 날일수록 식후 졸음이 더 심해집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나빠지면 나머지도 함께 나빠집니다. 이 악순환이 오래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후 졸음을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낮에 피곤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몸 안에서 조용하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가 쌓입니다. 가장 먼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췌장이 계속해서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하다 보면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오르고 더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 전 단계를 거쳐 당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혈관에 부담이 쌓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혈관 내벽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이 쌓이면 혈관이 굳어지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동맥 경화의 시작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더 세게 일해야 합니다. 이 부담이 수년간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종수 씨의 혈당 수치가 경계선을 넘었을 때 의사는 혈압 수치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혈압 역시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상을 보인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서 혈관에 부담이 함께 쌓여온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로 뇌 기능에 영향이 생깁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도 불안정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판단이 느려집니다. 식후에 멍한 느낌, 아무것도 하기 싫은 느낌이 드는 게 단순한 나른함이 아니라 뇌가 에너지 불안정 상태에 놓였다는 신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식후 졸음 하나가 이렇게까지 연결됩니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 하고 수년을 넘기는 사이 몸 안에서는 혈당, 혈관, 혈압, 뇌 기능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다행인 건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십시오.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십시오. 채소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게 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신 뒤 단백질 반찬, 그 다음 밥 순서로 드시면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줄었습니다. 밥과 국을 먼저 빠르게 드시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식후 졸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천천히 드십시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으로 늘리십시오. 음식을 입에 넣은 뒤 20번에서 30번 씹고 넘기는 습관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먹으면 포만감도 늦게 오고 혈당도 빠르게 오릅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 요소가 충분히 분비되고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며 식후 졸음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식후 10분 걷기를 하십시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후 바로 눕거나 소파에 앉아 있는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더 심하게 만든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이종수 씨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부터 먹고 천천히 씻고 식사 후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처음 2주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식후에 눕고 싶은 충동이 줄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점심 후에도 오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 달 후 다시 받은 혈당 검사에서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후 졸음이 달라지면 오후가 달라집니다. 오후가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점심부터 딱 한 가지만 먼저 바꿔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후 졸음은 단순히 나이 탓이거나 피곤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혈당 스파이크, 자율신경 불균형, 수면 부족의 누적,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서 만들어지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오래 무시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관에 부담이 쌓이고 혈압이 오르고 뇌 기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식후 졸음 하나가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종수 씨는 지금 달라졌습니다. 채소부터 먹고 천천히 씻고 식사 후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세 달이 지난 지금 점심 후에 눕고 싶은 충동이 사라졌습니다.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시간이 생겼습니다. 손자와 함께 공원에 나가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밥 먹고 졸린 게 이렇게 중요한 신호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 탓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오늘 점심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십시오. 그 한 가지가 오늘 오후를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후 졸음은 사소한 불편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오늘부터 제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의와 상담하세요.